있습니다. 논문 사이트 두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pubmed.government입니다. 예. gov가 확장자죠. com이 아니네. 네, 민간 사이트가 아니고 미국 정부 사이트입니다. government, gov. 미국 정부 중에서 어디 사이트냐 하면은 네, 그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예요. 예, 들어가 보시면 NIH 나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입니다. 사이트의 목적은 뭐냐면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슨입니다. 약학 도서관이에요. 국립 약학 도서관이요. 옛날에는 좋은 의학 논문이 나오면 네, 도서관에 비치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해버리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죠. 제목이 있고 앱스트랙트, 요약이 있고 들어가면 논문의 전문까지도 다 나옵니다. 한번 여기 검색을 해볼까요? 자, 여기 퍼브메드에 접속하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NIH 나와 있죠? 네, 국립약학도서관이다. 네. 그리고 이제 NIH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네, 그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국립보건원의 국립약학도서관이죠. 여기 이제 검색을 할 때 프랑킨센스, 네, 유양, 네, 프랑킨까지만 쳐도 연관 검색어가 5개가 딱 뜹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검색을 하니까. 그 중에 세 번째 검색어 한번 유심히 볼까요? 프랑킨센스 앤드 캔서. 캔서가 뭐죠? 암입니다. 암. 찾아보니까 145개 논문이 나와요. 지금 찾아보면 180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거 2년 전에 찾은 겁니다. 그 사이에 늘었죠. 네, 지금은 180 몇 개가 나옵니다. 네. 프랑킨센스가 암에 좋다는 논문만 180 몇 개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오일들도 암에 좋은 게 많습니다. 암 종류별로 작용하는 또 좋게 프랑킨은 일반적이고 종류별로 작용하는 오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강의 때 보시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자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에 제라늄 오일이 얼마나 로즈 제라늄 있죠? 저희 도테라 제라늄 오일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그거를 또 입증하는 연구를 완료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번 일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그 프랑킨센스가 암에 좋다는 논문만 해도 180 몇 개가 있는데 그 오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학 논문이잖아요. 의학 논문들. 그러니까 오일 말고도 다른 의학적인 물질에 대해서 다 검색이 되는 그런 논문의 사이트입니다. 근데 시중에는요, 아로마 관련 논문들만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aromatic.science.com입니다. 아로마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aromatic.science.com을 검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세 번째 에센셜 오일 부분을 치고 식물의 명칭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를 찍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클릭해서 페퍼민트 관련 논문이 한 페이지에 10편이 나옵니다. 10편이 나오는데 그 밑바닥에 보면 네 번째 밑바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페이지만 해도 18페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180편이잖아요. 한없이 넘어가요. 한없이. 도대체 몇백 편이 있는지 몰라요. 몇백 편이. 이렇게 오일에 관련돼서 논문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이 무식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그 주변에도 활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너무나 각광받는 연구 분야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로마 교재에 뭐라고 한마디라도 나와 있으면요. 그거는 이미 그 연관된 리서치 페이퍼가 논문이 백업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로마도 역시 히스토리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예, 아로마 역사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설은 뭐냐면 동물들이 몸이 아팠을 때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식물을 찾아서 치유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동물의 활동을 보고 치유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에 고대 문명들이 있죠. BC 뭐 5천년 정도부터 고대 문명들이 쭉 시작되는데 그 고대 문명들마다 아로마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빠짐없이. 뭐 중국 유명하죠. 한의학의 원조니까 중국은 일단 역사상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좀 외워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하나는 황제내경, 네, 황제내경 그리고 네, 본초강목, 네, 안녕히 계십시오. 본초강목.
중국의 유명한 의료 서적입니다. 한약의 원전이 되는 유명한 의료 서적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의료 서적에 전부 다 아로마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제내경, 본초 강목 정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에센셜 오일을 일상에서 잘 활용했던 그런 문명은 이집트 네, 문명입니다. 어느 정도로 에센셜 오일을 잘 가도 활용이 됩니까? 되었냐면 이집트에는 대중들이 사용하던 향수가 네. 있어요. 키피 또는 카이피라고 명칭이 붙여진 대중이 쓰던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요, 보통 16가지 정도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16가지 재료 중에서 두 가지를 뺀 14가지가 오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대중적으로 완벽히 활용하고 있는 대중적으로 천연 조향을 해서 요즘 천연 조향 배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조향을 해서 향수로서 활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오일이 일상에서 쓰였다. 이집트에서 유명한 오일의 활용 사례는 역시 그 미이라죠. 여러분 그 파라오들 무덤을 들어가면은요. 이제 도둑들이 도굴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들 간에도 좀 더 비싼 것을 집기 위한 경쟁이 있습니다. 먼저 발견해서 비싼 걸 집어야 되죠. 근데 가장 비싼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금부치가 아니고 금이나 보석이 아니고 모략단지. 당신은 건강을 이렇게 도와주는 너무나 귀했잖아요. 그래서 모략단지가 가장 귀한 물질로 비싼 물질로 취급이 돼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모략 미르라고 하죠. 이 미르 이 모략이 천연 방부제거든요. 천연 방부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파라오들 그 시체를 방부하는데도 모략을 많이 활용을 했고 모략이 이제 거의 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파라오들 무덤에는 모략단지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략단지가 1번 가장 귀중한 걸로. 그래서 오죽하면 미라가 모략의 그 이제 명칭이죠. 미르에서 미라라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할 정도로 모략 많이 활용이 됐던 그런 물질이죠. 이집트에서 오일을 정말 많이 썼던 걸로 유명한 사람은 이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용모도 아름다웠겠지만 향기 미인으로 유명했죠. 클레오파트라가 썼다고 하는 향기가 로즈, 자스민, 네롤리, 제라늄 이 꽃잎들입니다. 네롤리는 이제 그 오렌지 꽃이고요. 오렌지 꽃, 로즈, 자스민, 네롤리, 제라늄 등을 썼는데 당신 이제 오일을 추출하지는 못했으니까 이거를 목욕물에도 띄우고 침상에서도 항상 이 꽃잎들을 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이 향기가 배었다는 거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던 이 4가지 꽃잎의 향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오, 그렇습니까? 효과 중에 하나는 최음 효과입니다. 네, 최음 효과. 그래서 네. 그뭐 안테오니우스라든지 오,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시저라든지 대출을 이런 물어보니까 안, 사람들이 아, 전부 그 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소리구나. 유혹을 근데 받았던 거죠. 서류를 가지러 여러분. 둘이 그래서 집을 들어가야 로즈, 되거든요. 자스민, 네랄리, 언제 네롤리, 가실 거예요? 제라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네. 자기 활용하실 안 수가 가도 된다고 그래? 있겠죠. 그 인도 문명은요. 인도는 아유르베다, 즉 요가 체계죠. 아유르베다 오일도 있는데 아유르베다는 정말 그 많은 건강법에 대한 이런 그래서 차크라도 있고 그 차크라마다 어떤 오일 성분도 지정되어 있고 차크라 오일 뭐 그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 인도에 대해서는요, 오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어제 저 있는데, 사인을 못 보고 그 인도에서 오일 지나가시길래 사시면 안 기분을 좀 됩니다. 달려야 네. 되는데 굉장히 그거 품질이 하나도 없다. 떨어집니다. 네. 운전 그렇게 인도, 중국, 서울에 동남아 지금 등에서는 오일 사지 교통이 마세요. 나가지고 여행 갔다가 오일 무조건 사오시는 분들이 진짜 거기다 질이 떨어집니다. 용기도 막 녹아버려요, 여러분. 그나마 유럽은 에센셜 오일이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강세라 조금 낮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에센셜 오일이 공급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됐냐? 아로마 테라피도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융성한데요. 그 이유가 시장이 제일 커서 그래요. 자본주의 논리죠. 여러분, 현대자동차 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옵션이 좋겠어요? 미국이 더 옵션이 좋겠어요? 정답은 그 미국이다입니다. 씁쓸한 네, 맛에 미국이 지금 옵션이 훨씬 드시면 100명대로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려야 근데 몇 되거든요. 그래야지 발이겠지? 현대자동차가 먹고 이런 몇 발이 살거든요. 아니고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네. 옵션을 근데 거기는 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 실장님 무게면허 가셔도 그 맛이 다 세계 있다. 최고의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최고 품질의 오일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그래서 해보다 한 번도 지금은 아로마 테라피의 중심지도 미국으로 옮겨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손영호 박사 말고 그 오은근 박사 한 분이 또 우리나라의 아로마의 이제 원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2015년도에 도테라 오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견학을 갖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미국 본사에 연락을 해서 그분 모시고 통역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 가서 저희 힐 좋아하세요? 박사님하고 아, 진짜 불꽃 튀는 아,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테라 오일을 딱 그 인정하고 처음 인터넷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한 그 건데 인정하고 넘어간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힐 박사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처음 있었는데 가지고 오 박사, 우리 도테라는 저는 살면서 창립 이래로 저는 단 한 그런 건 번도 솔직히 들리지가 중간 상인을 않았어요. 써본 적이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에이전시라 그러기도 하고 미들맨이라 그러기도 네? 하거든요. 중간 아, 상인을 다 써본 적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5일 출근 중에 두세 번 모든 오일 회사들이 전부 다 그걸 중간 먹었어요. 상인을 통해서 오일을 공급받거든요. 나 도테라는 중간 상인을 쓰지 네. 않고 직접 재배를 네. 하거나 물 직접 여기 두 배가 더 하여튼 풀어 오일을 있으니까 저보다 모든 것을 술을 많이 관리하게 돼 마시는 있는 거예요. 거죠. 그 산지로부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오은근 박사가 딱 항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그 깊이 신뢰하는 오일 회사가 몇 개 있대요. 유럽에 몇 개 있는데 마커스 나머지는 다 제그 뒤집어 이렇게 먹으려고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그 오일 회사들이 전부 다 규모가 패밀리 컴퍼니래요. 가족 기업이래요. 그래서 오은근 박사가 저한테 뭐라고 이현우에 가서 이제 얘기했냐면 부영을 안 먹는 서사장 저희 집 작은데 가족 아직도 기업의 규모를 미니품을 넘어서는 되게 순간 좋아합니다. 오일의 품질은 깨져요. 초반에가 예. 한 품질을 달에 유지할 수가 없다는 시도하고요. 거예요. 가족 기업의 다 범위를 먹습니다. 넘어서는 깍두기를 한 순간 네다섯 번 오일의 해야 품질은 깨져요. 근데 정말 네, 미국 애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자기도 평생에 진짜 수건이었는데 못 만들어냈는데 미국 애들이 이런 걸 천장을 이루어냈는지 봤다고 어째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요, 아로마 테라피의 사냥을 갖다 거기를 중심도 갖다 미국으로 옮겨진 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진 지가 네, 꽤 되었어요. 논문도 미국에서 그래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게 벌써 2015년도예요. 아 장사신데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도테라 주십니까? 오일의 그 이제 용기 네, 있잖아요. 그 저 유리하고 뭐 이런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거 전부 다 네,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예, 중국제로 커버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에센셜 오일이 공급되는 나라는 이제 어, 미국, 인도에서 오일 사지 마세요. 네, 벌써 죄송하지만 아유르베다 이런 뭐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인도가 몇 개 오일의 원산지이긴 와, 하죠. 뭐 자스민이라든지 레몬그라스라든지 하지만 그 품질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쪽으로 그 문명이 일이 옮겨오면요. 그리스 문명에서는 막 끓였거든요. 걸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 사람. 집에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네, 의학의 생으로 아버지죠. 맛이 안 나.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요. 그 역사를 보면 오레가노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부대찌개 썼어요. 너무 아까 그 맛있어. 오레가노. 집에 네. 포장을 해갖고요. 일반적인 항생제 어, 20배의 그 펑크기 항생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오레가노 꿀집 있죠. 네, 항생제 있으니까 오일이죠. 그래서 집에 오레가노를 많이 포장을 해갖고 쓰고 그 집안을 다음에 데다 떡을 목욕이라든지 이런 자연 주거든요. 치유를 많이 근데 활용했는데 또 거기서 또 그 의사들이 아로마 쓴다 그러면 경기 같은 일으키는 음식이긴 사람들이 한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나오는 의사들이 음식인가? 그거하고 자신들의 그 아버지, 다른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오레가노를 많이 썼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을 네, 가질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로 뒤로 오면 예수님의 일화가 뒤로 와 유명하죠. 예,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세 사람이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을 주죠. 뭐를 주죠? 황금과 네,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죠. 황금, 아, 유향, 네. 모략. 네. 그 입맛 다시 중에서 생길만한 거 유향하고 필요하시면 모략은 다 따로 있어요. 아로마죠. 어? 어, 그렇지 성분 같은 특히 이 미르, 모략이라고 하는 그냥 오일은 도시에서 포장을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꼭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 아버님은 신자들의 짜장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자집 의미가 있는 하셨습니까? 오일입니다. 이 모략, 미르라고 하는 오일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평생에 우리도 함께한 짜장면 피자 반려자였다. 어, 네. 태어날 때는 네, 동방박사가 선물로 줬죠. 네, 면역도 올리고 잘 사시라고. 면역 집에 물질이니까 유향하고 모략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에는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가 땅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흉하게 놓여 있어도 무서워서 아무도 그 시체를 수거해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거해 가게 됩니다. 매장을 하기 전에 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흉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수거해 갈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략과 침향을 한 리트라, 도량형에 다닙니다. 많이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한 리트라 가져왔더라. 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략으로 닦았죠. 예, 염을 해줬죠. 그러니까 평생에 함께한 오일이다. 모략은. 네. 굉장히 아로마 테라피 역사는 깊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아로마 강의 이제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에는 성경 아로마 강의를 꼭 하거든요. 또는 먼저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에 가보면 모든 교육 자료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오일 관련한 자료 중에서 90%는 정말 저희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 한번 미리 보시면 또 즐겁게 여러분이 많은 상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성경적으로 아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뭐 넘쳐 흐르거든요. 몇백 군데가 나옵니다. 아로마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또 유명한 거는요. 네로 왕제 이야기입니다. 네, 네로 왕제. 사랑하던 애첩이 먼저 세상을 떴다는 거죠. 너무 애절하니까 황제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로즈 오일, 장미 오일을 꺼내가지고 로마 시내에 뿌렸다는 거죠. 하루 종일 로마 시내에 장미향이 진동했다는 건데 그게 그 뿌린 양의 장미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 5mm짜리 조그만 병 하나 추출하는데 10,000송이가 필요한 게 장미 오일인데 그 당시 중동 지방에 10년치 생산량에 해당되는 오일을 뿌려버렸다는 거죠. 장미 오일을. 근데 결국은 이제 장미가 그전 세계 6,000종, 7,000종이 있어도 오일을 뽑을 수 있는 장미는 한 두세 가지 종류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중근동 지방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동 지방의 10년치 생산량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세계 10년치 생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10년치 생산량에 해당되는 오일을 자기 그 애인이 죽었다고 먼저 죽었다고 뿌려버린 네로 왕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또 로마 시대에는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을 할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목 좀 고를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침에는 아무래도 목이 이렇게 완전치가 않죠. 그래서 잠깐 목 좀 골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제 목욕 문화가 발전했죠. 그래서 목욕할 때 스파 그 오일, 그 라벤더 오일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오죽하면 라벤더 오일의 명칭인 라벤더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라바레, LAVAR이죠. 라틴어로 라바레라고 하는 씻는다,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어원에서 라벤더 오일의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도 많이 발전했다. 여러분 이제 그 로마가 멸망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문명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슬람권으로 옮겨갑니다. 이슬람권으로 문명의 중심이 옮겨가고 그때 이슬람권에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일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랍 최고의 내과 의사로 알려진 아비세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세나는 중세 인문학 강의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어요. 중세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아비세나. 아비세나는 유명한 내과 의사일 뿐 아니고 이분이 오일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헌을 했냐면 오일 추출법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추출법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지금도 사용합니다. 지금 도테라가 사용하는 먹는 오일의 그 식용 오일의 대부분은 지금도 아비세나법, 즉 수증기 증류법을 써서 추출하게 됩니다. 정말 뛰어나죠. 지금도 쓰는 방법을 오일 추출법을 개발했다. 아비세나 수증기 증류법의 아버지. 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세 유럽하고 또 이슬람권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십자군 전쟁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있던 오일의 지식이 중세 유럽으로 이제 역수입되게 됩니다. 역수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이 오일 지식이 역수입될 때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 교재에 있지 않고 별도로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유명한 내도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 유럽을 황폐케 만들었다는 질병이 있죠. 그게 뭐죠? 흑사병입니다. 중세 유럽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이 흑사병으로 인한 중세 유럽의 인구 감소보다 더 급격하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 큰일 계획이가 났습니다. 교육까지 네. 뭐 해주고 어찌됐건요. 이제 또 어떻게 방송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뛰어나니까 또 그 네. 해결책을 찾아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을 하면 이제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신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628년 이제 툴루즈라는 프랑스의 툴루즈라는 도시에서 흑사병이 발병해서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흑사병이 번졌다고 그 지역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다녔던 도둑이 있는 거예요. 네 명의 유명한 도둑 이야기입니다. 와, 이 도둑들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그렇죠. 흑사병에 걸리지도 않고 물건을 다 수작을. 훔치고 다녔어요. 중요한 물건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좀 흉악한 거예요. 뭐가 흉악하냐면 집주인이 피신을 못하고 있으면 집주인을 먼저 목 졸라 죽이고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걔네들 입장으로는 이제 어차피 도와줘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약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직원 미리 빼고 보내드리고 귀찮으니까 물건을 훔쳤던 거죠. 얘네들이 이런 좋아.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네, 아, 화형을. 네,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런 얘네들이 꾀를 낸 거예요. 뭐라고 꾀를 냈냐면 도 맛없지도 않은데 재판장님, 우리가 흑사병이 걸리지 않고 인건비하고 물건을 훔칠 호텔 수 있었던 운영비만 비법이 1,500원. 있습니다. 우리의 흑사병에 대한 비법을 공개할 희한하고 테니까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재판장이 흥미가 도르니까 그래 한번 내놔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비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기본 해요. 투자비도 있지 너무 않습니까? 흉악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대신에 정상을 참작해서 하는 게 화형을 교수형으로 바꿔줬대요.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형이 더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무사히도 안 화형을 교수형으로 옛날에 바꿔줬다고 합니다. 서울 천지만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역사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 지났을 아, 때 네. 또 마르세유에서 흑사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도둑 사회에는 이런 지식이 전해져 내려갔는지 네. 똑같이 물건을 훔치고 다녔던 도둑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또 역시 물건을 훔치고 다녔고 역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재판장하고 딜을 쳤고 재판장이 동의해서 얘네들도 비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마르세유에서는 일하시다가 살려줬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살았어요. 사모님이 살려줬고요. 우리 많이 안 그 좋아하시죠? 비법을 대중적으로 공개해서 막 내가 벽보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대리물 구함을 얻었다. 그대로 이런 역사가 인수하는 전해 내려오고 그럼 있습니다. 그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철 뚫루즈 비법, 뚫루즈 네. 포뮬러하고 마르세유 포뮬러하고 두 가지 네. 포뮬러가 그래서 도둑 테라피로 존재합니다. 현대로 치면 도테라의 온가드 오일과 비슷한 온가드 오일과 비슷한 테라피라고 보시면 돼요. 도테라의 온가드 오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 요즘은 좋은 오일 이제 포뮬러가 많아도 오일 레시피가 많아도 요즘도 똑같은 방식으로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얘네들은 이제 오일을 추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식초에다가 절여낸 거예요. 아로마 원료 식물을 식초에다가 절여가지고 그 원료식물을 절인 그 식초를 먹고 바르고 뿌리고 이러고 물건을 훔치고 다니면 흑사병이 예방됐던 거예요. 흑사병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도둑 식초, 내도둑 식초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여러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막국수 그 최근에도 맛있으니까 시판되고 있는 내도둑 식초 예를 들어 드렸어요. 도테라로 치면 온가드 오일과 네. 비슷한 지금 레시피다. 육자 세우는 거 흑사병도 예방할 수 뭡니까? 있다. 여기서 지금 대단하죠, 잘안 나왔나? 오일이. 네, 여러분 이제 겨울동인가? 지금 100년만 두 더 보여주세요. 번째 중세 유럽에서 유명한 일화는 에, 엘리자베스 오. 여왕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헝가리 워터 일화죠. 내도둑 식초, 헝가리 워터 이게 다 중세 유럽의 아로마의 역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정확히 말해서
약 16세기 정도 됩니다. 16세기 네, 중반에 마담 샤브샤브를 예, 가고 싶은데 샤브샤브 먹기 좀 그렇고 헝가리에 막 엘리자베스라는 좀 짤 것 이제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탄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그게 뭐냐면 같아요. 통풍입니다. 통풍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에 포고령을 내려서 내 통풍을 고쳐주는 사람한테는 희사할 아주 그냥 큰 이렇게 그 가루가 이제 떨어지고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지를 내렸죠. 공포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수도사들이.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좋은 향기가 나는 물을 바쳤다.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왕이 이 물을 바르고 쓰고 하니까 정말로 통풍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여왕이 이 물을 그냥 거의 걸치다시피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일어난 현상,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왕이 더 젊고 예뻐졌더라. 예.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72살인가 됐을 때, 73살인가 이렇게 됐을 때 옆나라 폴란드 국왕이 여왕의 기품과 미모에 반한 나머지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여왕이 거절했다고는 이제 하는데 예, 여러분 그 오일을 잘 사용하시면요 미용에 정말 뛰어난 효과도 보실 수 있고 70살에도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70살이 넘어서 청혼을 받게 해준 그 헝가리 워터. 이게 그 굉장히 나이 먹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이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70살이 넘은 사람의 모습이다. 자, 근데 이 헝가리 워터가 지금도 팔립니다. 제 오른쪽에 있죠? 이게 지금 팔리고 있는 헝가리 워터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향수가 분류가 제일 그 강한 향수가 퍼퓸이고요. 그 아래 등급이 뚜알렛 워터. 이제 프랑스 말로 뚜알렛 워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토일렛 워터. 이게 화장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퍼퓸 아래 등급인 뚜알렛 워터 타입으로 팔리는 향수, 이 헝가리 워터. 똑같은 성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후에 역사적인 일화가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여왕의 주치의가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치의가 그 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향기 나는 물을. 그랬더니 뭐 시더우드니 뭐 로즈마리니 이런 이제 오일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배울 때 로즈마리 오일을 배울 때 많이 나오는 일화로서 이 헝가리 워터 일화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도독식저 헝가리 워터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이 유래가 중세 유럽의 아로마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근대로 한번 넘어뛰어 보시죠. 중세 유럽을 지나서 근대로 넘어뛰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르네 모리스 가터프세 이제 근대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 자, 이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원래 프랑스에서 그 간의 수공업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간의 수공업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다가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화학약품의 폭발 사고. 그래서 뻥 터진 다음에 손등을 뒤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악! 하고 손등을 뒤었죠. 사람들이 이제 화상을 무의식적으로 입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일단은 주변에 물이 있으면 물 같은 곳에다 손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악! 하고 물에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이분이 가진 느낌이 물이 차갑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자기 화상의 상처가 치료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이지 하고 딱 봤더니 라벤더 용액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니 간의 수공업으로 당연히 라벤더가 있었겠죠. 라벤더 용액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건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오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서 고대 아로마 테라피의 지식을 근대적인 어떤 시각으로 되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한일합방, 즉 1910년 그때였습니다. 근데 27년을 추가로 연구해가지고 1937년에 그 자기의 연구를 집대성해서
발간한 책이 아로마 테라피, 향기 요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때부터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가트포세가 아로마 테라피에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그 아로마 테라피를 정말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여기 오른쪽엔 장발레 박사. 네, 종군이에요. 종군 의사인데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종군으로 봉사하면 약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그 아로마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병사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 명의입니다. 심지어는 정신병도 그렇게 잘 치료를 해냈대요. 정신적인 질환도.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의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귀국할 때 서로 찬반 양론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워낙에 뛰어난 명의이다 보니까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장발렛의 전통을 따라서 아로마 오일을 약과 같이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약 1,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프랑스의 아로마 테라피는 우리나라는 한의학하고 양의학이 구분이 되어 있죠. 한의사하고 양의사가. 근데 프랑스는 아로마 테라피가 쉽게 말하면 한의학이 양의학에 통합이 되어 있다. 양의사가 한의학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몇 분 리더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사 처방전들이 아로마 좀 전문적인 아로마 교재들이라든지 레시피 북에 보면 프랑스 의사 처방이 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의사 처방이 따로 아로마 처방들이 질병들별로 이제 다 게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발렉 박사로 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양의학과 프랑스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마가렛 마리가 전통입니다. 마가렛 마리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오일을 배우고 아로마를 배우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협회를 설립하고 영국에다 아로마를 널리 퍼뜨렸어요. 이분은요 민간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오일을 어떻게 퍼뜨렸냐면 마사지 위주로 퍼뜨렸어요. 미용과 마사지, 미용 전문가고 그래서 미용과 마사지로 오일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오일의 전통이 많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프랑스는요, 장발렛 같은 의사는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의사에 의한 메디칼 테라피입니다. 내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일을 먹입니다. 약을 먹이듯이 약과의 대용이에요. 프랑스는 오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니까 먹는 처방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는 메디칼 테라피로 발전했고요. 영국은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미용, 건강, 마사지 테라피고 내복을 엄금합니다. 내복은 절대 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예를 들면 오일 업계가 한 8대2 정도 힐 박사 강의에 따르면 그 당시에 8대2 정도로 못 먹는다가 우세였습니다. 오일을 어떻게 먹으면 제가 심지어는 그 오일 먹으면 장기가 녹아요. 뭐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한 사람도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7대3 정도로 반대로 역전되어 버렸어요. 도테라 같은 회사 때문에 7대3 정도로 선별된 오일은 먹을 수 있다가 우세가 돼버리고 협회들도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호주 협회도 영국 계통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 협회도 먹는 진영으로 투항해 버렸어요. 최근에. 네. 우리나라에도 협회들 보면 여러분 이제 프랑스보다 영국이 훨씬 국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영국 협회는 한 4개 들어와 있다고 치면은 프랑스 협회는 1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은 오일 먹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다는 식으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옛날 좀 뒤처진 옛날 아웃데이트된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신 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협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왜냐면 협회들에서는 자기 오일의 판매가 또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근데 그 협회들에서 판매하는 오일은 다 못 먹는 오일들이거든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틀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의사는 먹일 수가 있어요. 자기 책임하에. 근데 일반인들은요, 먹이면 안 되죠, 원래.
이 오일이 어디서 어떻게 제조된 건지, 뭐 중간에 뭐 중간 상인들 쭉 써서 넘어오는데 어디서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먹일 수가 없잖아요.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는 프랑스처럼 책임하에 먹일 수가 있고, 영국은 일반인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니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어디서 뒤집어지냐면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해 보시면요, 진짜 이게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사람이 한번 그 결석이 뜬 거예요. 결석이 떠서 병원에 한 5일 갔다 왔거든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게 벌써 10몇 년 전, 20년 전 가까이, 그러니까 15년 이상에서 20년 사이 일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청구가. 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결석이 떠가지고 병원에 5일 갔다 왔는데 3천만 원 청구가 나오니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던 존슨 그 의료보험 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도 500만 원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센셜 오일이 반드시 그 의료적인 효과가 탁월하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원래 이거 썼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는 의사가 메디칼 테라피를 하고 아로마로, 일반인들은 미용 건강 마사지 테라피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여건에서 일반인들이 메디칼 테라피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일정 기준하에 내복을 하는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FDA도 그거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예, 과도한 의료비의 특성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생기겠죠. 그러한 그 뛰어난 등급의 내복이 가능한 등급의 오일을 자기들이 공급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그런 공급하는 회사들이 생겼고 그 회사들 중에서 인정받고 1등을 먹은 회사가 도테라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역사가 그래요. 일반인들이 메디칼 테라피를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1등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은 회사가 도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DA는 먹는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FDA가 오일에 먹는 거를 관리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 GRAS 규정입니다. 그라스라는 규정인데요. 그라스 규정은 영어로 풀어놓으면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된, 그러니까 식품 안전 관리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쭉 강의 드리는 내용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 역사 이런 건 일반적인 책 봐도 다 나오고요. 뭐 그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하지만 기타 다른 내용들은요, 그 다른 데서는 전혀 배울 수가 없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 특정 그 FDA 그라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과 부위만 규정해 놨어요. 식물과 부위만. 어떤 특정한 식물의 어떤 부위에서 추출한 오일은 내복이 가능해.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부위까지 나오냐면 한 식물의 여러 개의 부위, 오렌지 오일만 해도 잎에서 패티그레인, 열매에서 오렌지 오일, 그 다음에 꽃에서는 네롤 이렇게 여러 개 부위에서 오일이 추출되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부위를 규정해 놓고 어떤 오일은 먹는 게 가능하고 어떤 오일은 이제 어떤 부위에 추출된 오일은 먹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해놨다면 그것만 딱 정해놨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퍼민트 오일이 있잖아요. 페퍼민트 오일은 먹는 게 가능한 오일이에요. FDA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모든 회사의 페퍼민트 오일은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테라만 먹을 수 있는 오일로 공급하잖아요. 이상하죠? FDA 규정에 따르면 모든 페퍼민트 오일은 먹을 수 있어요. 자, FDA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부칙이 붙어 있어요. 훌륭한 매뉴팩처링, 훌륭한 제조 과정이 담보되었을 때 훌륭한 제조 과정으로 생산된 오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소송이 걸리거든요. 미국은 소송 한번 잘못 걸리면 회사가 청바지 하나만 잘못되려도 450억 물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맥도날드에 손 한번 뒤어가지고 1억 보상받은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오일을 먹다가 사고 한번 나면 회사가 문 닫아야 되니까 먹는 오일로 공급 못하는 거예요. 도테라만 유일하게 먹는 오일로 공급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왜 도테라를 먹는 오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한국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한국은 아로마의 불모지죠. 그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원래 무향 제품이 설치던 향기는 없어야 돼.
냄새 먹는 하마 이런 무향 제품이 이제 설치던 이제 그런 곳이죠. 네.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아로마 관련 법규가 없으니까 아로마는 아무 치료 효과가 없는 물질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입이 되냐면요. 아로마는요, 하나는 먹는 오일은 착향료입니다. 착향료. FDA, 저희 한국의 식약처하고 저희가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예. 아무리 아로마 테라피상으로는 효과가 좋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착향료, 먹을 수 없는 오일은 화장품으로 수입이 됩니다. 피부에 바르는. 네. 자, 저희 병에 보면 먹는 오일의 경우에는 착향의 목적에만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향료입니다. 착향료가 뭐냐면요, 여러분,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의 바닐라 맛 같은 거예요. 그거 합성 착향료예요. 실제 바닐라는 굉장히 비싸요. 도테라의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천연 바닐라 향이 있는데 그 두 번째로 비싼 향료입니다. 향료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료가 바닐라 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같은 데 천연 바닐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합성 바닐라 향이에요. 합성 착향료긴 하지만 어쨌건 착향료죠. 근데 도테라 오일은 천연 착향료죠. 그렇지만 착향료는 착향료인 거예요. 법적인 구분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레몬 오일을 물에 타서 먹잖아요. 그죠? 레몬 오일을. 그래서 저희는 레몬 오일을 먹기 위해서 물로 희석하는 겁니다. 워낙 강력하니까 오일 성분이. 근데 식약처가 허가한 목적은요. 물에다가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레몬 오일을 넣는 거예요. 약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식약처가 종종 저희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왜 자꾸 오일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왜 착향료를 먹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 그럼 너희들 영업정지 당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허가된 목적이 달라요. 허가된 목적이. 저희는 아로마 테라피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일을 쓰지만 식약처가 허가한 목적은 그냥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향을 내기 위해서 착향의 목적에만 써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불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로마 관련 법규라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도테라가 업계 1위인데 오일 전문 회사로 오일 업계에서 완벽한 1위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김현장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도테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순간 너무나 강력하고 순수한 오일이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냥 약이라는 거죠, 약. 네. 그래서 저희는 아로마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순간 의사, 약사의 처방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 같은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로마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는다. 예. 불편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그냥 착향료, 식용은 착향료, 또 바르는 오일은 화장품으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먹는 오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에센셜 오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10시 15분까지 합니다. 10시 15분, 8시 15분에 시작했으니까 항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징. 오일은 희석한다. 예.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베이스 오일,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이런 베이스 오일이 있거든요. 좀 묽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오일에다 희석해서 사용한다. 예. 강력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일을 섞으면 에센셜 오일을 섞으면 블렌딩 오일이 되는데 시너지가 뜬다. 섞으면 섞을수록 효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너지. 보통 교재에는 4개까지는 시너지가 생기고 5개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많이 섞어도 시너지가 충분히 뜹니다. 그러니까 오일은 어떻게 된다? 섞으면 섞을수록 시너지가 뜬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 사이에 재밌는 내용이 있죠. 네. 어디든지 걸려라. 오일 처방을 해줄 때는 저희가 어디든지 걸려라 전법을 씁니다. 저희가 이 오일 때문에 이 질환이 나왔어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목적이 성취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댓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보통 저희가.
왜 너댓 가지를 섞어서 주냐면 어디든지 걸려라예요. 네,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오일은 순수해야 된다. 네, 섞으면 안 된다. 섞음질, 합성 물질을 섞으면 안 된다. 섞음질은요, 오일 업계에서 영어로 섞음질은 adult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adulteration이 adultery가 간음이란 뜻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범죄시되는 행위죠. 섞음질은 범죄시되는 행위인데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섞음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오일을 공급하는 미국에서도 거의 7, 80%의 오일이 섞음질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천연으로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천연이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뭐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요 성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퍼센트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그 뭐 페퍼민트 오일의 맨솔 성분이 뭐 30에서 45%가 범위다. 점은 아니에요. 몇 퍼센트 이렇게 점은 알 수가 없어요. 천연이기 때문에 보통 범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페퍼민트 오일의 맨솔 성분의 범위가 30에서 45%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해에 수확을 해보니까 맨솔 성분이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회사들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회사 있습니다. 아예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대부분의 회사가 많이 그렇습니다. 뭐 복용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그런 게 다 그런 건데요. 그냥 유통을 시켜버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오일입니다. 두 번째, 자기 브랜드에 좀 신경을 쓰는 그래도 브랜드 레벨에 있는 회사는요. 주요 성분을 기준에 맞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합성 맨솔을 10% 넣어버립니다. 최소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스탠더다이제이션,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 시켜버립니다. 합성을 넣어가지고. 이거는요. 실험실 아니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실험실 아니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도테라는 어떻게 하느냐? 예, 도테라는 땅바닥에 쏟습니다.